네, 이번엔 맞짱 토크 시즌3입니다. 종목 대 종목을 이야기해보는 코너가 되겠고요.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JTR 인베스트먼트의 박소연 팀장, SPS의 오지영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을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은 상승 종목 수가 560여 개, 코스닥은 700여 개. 종목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수 상승에 비해서는 종목의 상승이 좀 더 많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오늘 오지영 팀장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전반적으로는 오늘 상승의 종목 수가 많기는 하지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손실폭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 수준에 그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고점 2000포인트 대비해서 1916포인트는 아직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시점에서 더 떨어질 것이냐 오르느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이제 한번 우리가 지지가 좀 강하게 나왔던 선 잠깐 차트를 보여주시면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이평선 2개 강력한 지지선을 좀 깼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선이 만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1900선이었는데 마침 그 선이 또 120일 이평선과 만나게 되는 부분인데 3일 동안 정말 어렵게 버텼습니다. 그때 기관 쪽에서 자금도 유입되면서 어렵게 버텼는데 요번에 또 하락을 하게 된다면 다시 그 선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으로부터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모멘텀이 있다면 그동안의 정책 공백, 수급 공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선을 앞두고 어느 쪽으로 좀 돈을 써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부분 정책 공백이라고 하고요. 수급 공백.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적정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좀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 때문에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요. 주가는 많은 것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추가 하락의 가능성보다는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은 이 안도적인 반등 수준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밀집되어 있는 형태, 이동평균선이 됐든 아니면 당일의 주가가 됐든 회자 정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이면은 반드시 또 헤어지게 되는데 위쪽으로 상승 쪽으로 헤어질 것이다. 헤어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상승으로 다시 갈 것이다. 이렇게 봐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JTR 인베스트의 박소연 팀장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조금 전에 이제 오지영 팀장님께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셨고 내용을 전달을 해 주셨는데요. 대동소이한 면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3분기를 좀 저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크게는 아닙니다만 회복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증시도 그 흐름을 큰 틀에서는 같이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11월에는 이런 경기 지표들도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국내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 그런 정치적인 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는 1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당분간은 지루한 박스권을 보이겠습니다만 이 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더 이상 빠지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저도 크게 보면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다만 지루한 장세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시장의 수급도 그렇고 종목의 상승세도 지금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11월 또 한 달 동안은 좀 지루한 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 정치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답보할 수는 없지만 조금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술적으로는 120일 이동평균선 똑같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보통 경기선이라고 판단하죠. 그래서 경기선을 위쪽에 있느냐 아니면 깨고 내려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해주셨군요. 자, 그럼 대충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슷무스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맞짱 토크 시즌 3 종목 대 종목으로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두 분이 또 열띤 토론을 펼치실지 종목 대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봅니다. 오늘의 종목 대 종목은 제닉입니다. 이 화장품 업체 제닉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GS 정유업체. 앞서 우리가 예고 소개 멘트에서 이 화장품과 정유 뭔가 좀 어색한 궁합이긴 한데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닉을 먼저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네. 화장품 이야기인데, 저는 화장품 그렇게
깊게는 모르겠고. 네. 네, 박소연 팀장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제니 어떤 면입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크게 시장에서 상장을 하면서는 일명 하유미팩으로 알려져서 이제 화장품 업종 쪽으로 부각이 크게 됐습니다만은 원래 이 제닉이 출발한 곳은 의약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수출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2011년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었죠. 그래서, 상장한 이후에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는 알려졌습니다만 상장 전에 이제 저는 이 마스크팩을 써보고 우리가 이제 상품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알려지면서 그 기업이 출시하는 제품이 부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뭐 삼성전자에서 어떤 제품이 나온다더라. 이런 경우. 그런데 제품이 먼저 부각이 되면서 이 제품을 만든 회사가 어디냐 이렇게 또 회사가 부각이 되는 제품력에 힘입어 크게 좀 관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닉은 철저하게 후자의 입장이 되겠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 특허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 점유율 있었고요. 최근에 좀 상반기 흐름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또 더 나아가서는 2013년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재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 한때는 그 배우인 하유미 씨와 연관이 있어서 하유미팩이라는 그 대명사를 얻었는데 하유미 씨하고는 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헤어지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 마스크팩이 홈쇼핑에서 대박을 냈다고 하던데 지금도 그런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죠. 자, 오지영 팀장은 오늘 GS 정유업체를 가져오셨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채팅방에서 지난주에 그 비아트론을 한번 언급해 주셨어요. 좀 이따 이제 그 박소연 팀장도 종목을 다시 한번 AS, 애프터 서비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아트론에 대한 짧은 멘트를 좀 부탁드리죠.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오지영 팀장님. 네, 전일 비아트론이 10% 넘는 급락을 하면서 뭐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제시했던 손절가를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 매도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 회사 측과 어제 뭐 오늘 이어서 여러 차례 통화를 했는데요. 일단 연기금이 많이 팔았다라는 눈에 보이는 사실, 그래서 왜 팔았을 것 같느냐라고 이제 통화를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소문은 이거였습니다. 중국에서 수주를 받기로 한 금액, 따낸 금액이 200억 원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느냐 딜레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기금이 판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다. 일단 우리 쪽에서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비아트론에서는 딜레이다. 취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럼 딜레이라면 실적이 뭐 예를 들어서 4분기에 잡힐 거, 내년 1분기에 잡힐 게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로 미뤄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그 소문을 혹시 들으셨다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비아트론의 하락에 있어서 뭐 이유로 생각한 것은 시장의 하락 그리고 뭐 어닝 쇼크 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많이 좀 휩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19일까지 한국기업 순이익 추정치 102조 4천억, 원래 120조에서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제일기획도 어닝쇼크라서 며칠 전 어젠가요? 9% 넘게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어닝쇼크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200억을 나중에 수주받는다고 하니까 또 불안해져서 좀 급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나왔던 부분 중에서 취소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다 이제 결정이 된 부분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권대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4,000원을 다시 상향 돌파할 때에는 이 종목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침 그때 제가 방송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순서를 좀 뒤집었긴 했습니다만 뭐 관심을 지금 현재 보여주시는 거니까 즉석으로 여쭤봤습니다. 지난주에 오지영 팀장이 비아트론을 이야기했는데 주가가 가격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중국 쪽의 수주 200억이 핵심은 그거군요. 못하느냐 아니면 연기가 됐느냐. 연기가 됐다라고 사측이 지금 밝히고 있어서 4분기를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게 핵심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GS론을 가져오셨는데 GS 좀 듣고 그다음에 다시 또 우리 그 박소연 팀장이 지난주에 했던 종목도 다시 한번 AS 해보도록 하죠. GS 또 이야기 연이어서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맞짱 토크에 출연한 지 좀 됐는데 계속 작은 종목 말씀드렸고요. 대형주 KT에 이어서 GS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매매할 때 되면 대형주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런 의미로 GS를 말씀을 드립니다.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정유사들이 SK이노베이션도 있고 SO일도 있는데 왜 GS일까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되고요. 지금 시점에서 또 이제 왜 정유사일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정유사들은 만든 제품이 팔리지 않을 가능성, 실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다 더 안전한 그런 업종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왜 GS인가? 8월 말부터 어제까지 GS가 4.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뭐 거의 안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다른 정유업종 평균 상승치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6%가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GS가 다른 종목들보다 더 갔다는 건데 왜 더 갔을까? 그 부분을 살펴보고 그게 유효한가를 살펴보면서 상승의 가능성을 좀 점치는 거죠. 경쟁사 대비 주가 흐름 양호한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왜 올랐느냐를 살펴봤을 때 저는 GS 얘기할 때 지주사이긴 하지만 GS 칼텍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도화 설비에 적극 투자를 했는데 1년에 1조씩 썼습니다. 8년 동안 거의 8조, 9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8조를 썼는데 어디다 썼느냐? 고도화 설비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진 걸 2013년 내년 5월부터 신규 고도화 설비를 가동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GS 칼텍스가 고도화 비율이 국내 최고 35% 수준을 달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정유사들 중에선 GS가 가장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 매력이 있다는 판단으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네. 자, 이 고도화 비율, 좀 어려운 용어긴 합니다만, 정제를 조금 더, 이렇게 고부 가치를 주는 제품으로 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다시 또 박수현 팀장한테 가서 지난주에 했던 거 점검 한번 잘 해보고 또 재닉 들어보죠. 성원캅스 지난주에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주가가, 주 초반에 조금, 주 후반부터 내려왔다 다시 이제 좀 반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요. 서운캅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종목의 특성을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조정 시마다 한번 꾸준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 종목입니다라는 말씀 더불어서 드렸고요. 또 실적 관련한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소개해 드린 이후에 이틀 정도 이제 그 상승세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그 2만 원권 전고점 부근에서는 매물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또 시장이 또 조정도 있었고 기술적으로도 그런 자리가 왔었죠. 이틀 조정치고는 조금 크게 받은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 이틀 동안 10%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 어제부터 반등의 흐름이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서원캅셀은 그 반등의 흐름이 나오면서도 저가 매수세가 장중에 조정을 받으면 바로바로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조정이더 하더라도 이틀 새에 마무리를 하고 반등을 한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래서 다시 5일선 회복을 터치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 향후에 긍정적인 흐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종목을 AS 하다 보니까 종목이 막 섞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오늘 두 분은 제닉과 GS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제닉 들어보죠. 앞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하이미팩이라고 했는데 하이미 씨하고는 결별을 한 건 아닌지, 네. 뭐 수익 배분이 잘 안 맞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 예,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그 연예인을 앞세워서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수익 배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회당 얼마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품이 하나가 이제 판매가 될 때마다 런닝 개런티를 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이권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만 아마 하요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입장에서도 브랜드를 알리는데 1등 공신인 것은 뭐 누구도 부인을 못할 부분이고요.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회사와 그 또 연예인 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고요. 얼마 전부터는 다시 뭐 게스트의 입장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충분히 아마 뭐 하요미 씨 입장에서도 조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제품력이나 지금 판매율 추이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이번에 오지영 팀장한테 오늘 좀 진행이 좀 산만하죠.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GS. 이 허리케인 샌디 때문에 미국의 정유시설 가동 중단했다는 소식인데 GS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호재로서. 네, 호재로서 이제 반사수혜를 좀 받겠죠. 그래서 어제부터
저한테 초특급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제 제가 앞서서 이 종목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에 돈 투자한 8조 원에 대한 결실이 내년부터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35%고 어쩌고 실질적으로 돈을 얼마를 벌 것 같으냐, 그게 가장 와닿으실 텐데요.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이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감이 어느 정도인지 좀 오실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고도화 설비 굉장히 큰데요. 이렇게 고도화 설비를 지금 GS 칼텍스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공장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설비를 바로바로 가동시키고 있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내년 5월 이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실적이 중요하겠죠. 요즘에 어닝 쇼크 나오는 분기 실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 2009년도에 예상 실적 나와 있는 부분을 영업이익이 2,900억 원 정도 나와 있는데 깨지 않을 것으로 지금 이제 기업들에서 계속 관심 가지고 있는데, 깨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닝 쇼크 GS 칼텍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GS요. 그리고 GS 연간 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 눌립니다. 2011년도보다 안 좋아져요, 실적이. 근데 2012년도에 안 좋아지고 2013년도에 다시 좋아지는 것이 여태까지 GS의 연간 실적의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확인되고 나서 투자하기에는 좀 투자가 늦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이제 정말 정리해야 됩니다. 15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제닉 15초 동안 매매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예. 우선 제닉의 매매 포인트는요, 독보적인 또 한국 마스크 시장의 30%가 넘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특허를 갖고 있는 기술력, 따라올 곳이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은 이제 그동안의 실적 부분이 불확실성했던 부분, 방송 횟수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해소가 됐고요. 또 불확실성이 있었던 부분, 중국 홈쇼핑의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비슷한 영업 규모를 갖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와 비교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높은 사업을 계속을 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2011년 대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금 유보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 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추가적인 생산 라인 가동 시에 재무 부담은 줄어들고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중국과 또 한국에서의 생산 능력 확대, 매출 판매 기여도가 확대될 것으로 그 기대가 되고요. 어떻게 차트로 해서 바로 전략까지 마무리를 할까요? 네, 15초 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마무리 빨리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차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말씀드린 불확실성과 해소가 되면서 급등세를 보였고, 최근에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61선 지지를 받아서 한번 들어가 보실 만한 자리이게 되겠고요. 크게는 뭐 7만 원 이상 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부근 아래쪽에 안정적으로 6만 8천 원까지 보시고, 5만 4천 원 선에서는 손절가로 지지 저항을 설정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매매 포인트, GS의 매매 포인트 맞아. 네, 바로 차트 보여주시면 저는 목표가를 73,600원 잡는데 2013년 EPS 대비 PR 8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동안 7배였던 거에서 제가 프리미엄을 1배 정도 더 준 거고요. 손절가는 65,000원 제시합니다. 그래서 연중 최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GS를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분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가지고 시간이 좀 길어지고 또 진행이 좀 산만했는데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짱 토크 시즌3 종목 대 종목 JTR 인베스트먼트의 박소연 팀장, SPSS의 오지영 팀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